자, 오늘은 그리스 철학 중에서 초반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테스형 이전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질문보다는 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죠. 첫 번째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훗날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일단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태어나기는 기원전 540년쯤? 죽기는 기원전 480년쯤? 그러면 한 60년 살았나? 페소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페토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당시 그리스에서 밀레투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하고 에페소스하고 그러니까 양대 무역 도시. 무역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물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할 테고 자기가 살았었던 그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했었고 당연히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깊게 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만물은 흐른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 에페소스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떤 집안 출신이냐? 그 에페소스에서 좀 명문가 출신이에요. 또 조금 좀 성격이 좀 괴팍하기도 하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식한 백성들은 서투른 시인을 믿고 이 천민들을 스승으로 삼는 귀가 얇고 이상한 뭐 가머니설 하는 사람한테 많이 낚이고 스스로 판단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디 이상한 놈을 갖다가 막 스승으로 모시고 막 그러한 행동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했는가? 핵심은 하나예요. 세상은 흐른다는 거죠. 만물은 흐른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 내 경험이 세상이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절은 가을인데 곧 겨울이 될 테고, 봄이 올 테고, 또 여름이 올 테고. 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옛날에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늙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천지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할까? 언뜻 보면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봄 다음에는 반드시 여름으로 변해야 돼요. 봄 다음에 가을로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렇게나 변하는 건 아니야. 그 안에는 뭐가 있다면은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로고스라고 하게 돼요. 일단은 이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사람은 이런 말도 하게 돼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대립하고 투쟁하는 그 가운데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피곤하기에 휴식이 의미가 있고 배가 고프기에 배부른 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은 대립되는 것이 있는데 그 대립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과 투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대립되고 투쟁하는 것이 쥐어뜯고 싸우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밑도 끝도 없이 변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변하기는 하되 그 안에 나름의 규칙은 있으니 이제 그 규칙이 로고스다. 그러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로고스는 변하는데 그 변하는 나름의 어떤 기준을 조금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좀 현실주의자적인 면모가 많이 엿보이죠. 철저하게 좀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사람은 뭐 한다?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인즉슨 인간도 끊임없이 뭐 한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 어떤 관점을 하나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또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파르메니데스라고 얘기하죠.
자, 이 사람은 보자. 그 이탈리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도시 이름은 그 엘레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엘레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 전체 인구가 한 1000명 될까? 뭐 안 될 거예요, 아마. 아주 정적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뭐 사람도 오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은 하나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이 있어. 없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세상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 말인 뜻은 이거야. 아니 세상에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있는 거지 없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있는 것뿐이다.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거야. 말하지 마.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있는 거 끝. 그 외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고 그걸 보고 이제 일자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변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운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 아니 그렇잖아. 허공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없는 건 없기 때문에 허공이 없는 거고 빈자리가 있어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빈자리는 없는 거거든? 그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꽉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한다고 생각해봤자 그거는 이제 그냥 뭐에 불과하다? 착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논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죠.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달리기 싸움. 거북이가 앞에서 다 달리기 시작하고 아킬레우스가 뒤에 있다. 달리기 하면은 누가 이긴다? 거북이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킬레우스가 따라 붙는 동안 거북이가 좀 더 가고 또 아킬레우스 따라 붙는 동안 거북이가 좀 더 가고 또 좀 더 아주 미세하게라도 항상 거북이가 조금씩 앞서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초창기 철학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한다는 놈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놈이 있게 되죠. 여러분은 누가 마음에 듭니까?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는 철저하게 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에다 갖다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한테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여러분은 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철학자인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변한다고 했을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 어느 쪽 계통을 따랐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 쪽으로 잡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 누구냐? 소피스트들은요. 얘네들은 변한다 쪽으로 이제 또 잡혀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쪽 계통의 이제 철학자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진리가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초반에는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싸움은 결론이 아주 깔끔하게 나요. 사실은 파르메니데스의 승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플라톤 나오지, 그 다음에 곧바로 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신이 나와버리는 그 순간 뭐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쯤 와가지고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쪽 계통에다가 좀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또 모든 철학적인 맥락의 순간들마다 그러면 항상 파르메니데스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준환 씨 말 맞다나 헤라클레이토스가 사라지더라는 관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순간 자주 드러나기도 해요. 로마 같은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그런 때도 이쪽 계통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그렇죠. 하지만 중세는 막 고민할 필요 1도 없어요. 뭐 무조건 막 글로 가는 거야 그냥. 신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이유를 배우는 거는 이 이론을 배우는 거는 자. 요거 하나 다 기억하면 돼요.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세상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나는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요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자연주의 철학자는 한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뭐 그 외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